저는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는 기분 좋아지기보다 우울해질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한 제 자신이 싫었고, 우울해질 때면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곤 했습니다. 지금도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지만 예전처럼 기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진 않아요. 감정 기복이 심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까지에 이른다면 바꿔야 할 태도 5가지가 있습니다. 감정 기복은 실천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에요. 감정에 잘 휘둘리는 편이라면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을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 들 때,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군 하고 그냥 인정하세요. 어떤 감정이 든다고 해서 내가 나쁘거나 한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감정이 드는구나 하고 흘려보내세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에는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나만의 필터로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문제가 될 뿐이에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감정 패턴을 알게 된 분도 계실 텐데요. 감정 패턴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반영합니다. 저를 예로 들면 남들이 가는 길을 벗어나서 나만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며 실패할 경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남들의 기준에 맞춰 해야 하는 것에 갇혀 있었고, 불확실성 앞에서는 심하게 위축되어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예전에 너무 예민했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 나만의 경험이 있고 나만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세상을 바라보는 무수히 많은 시각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완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경험을 통해 세상과 타인을 바라봅니다. 사실 인간은 불행보다 모호함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인과관계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만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생각이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시각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은 스트레스만 일으킬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은 통제 불가능한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볼 거야. 이것은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타인의 행동과 시선,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통제가 가능하죠. 마음을 통제하는 일은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여 감정과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 화가 난다, 억울하다, 옳지 않다 라는 감정과 생각에 휘둘려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편견과 집착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행동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무엇이든 이룰 듯이 달려가지만 기분이 한번 무너지면 모든 일에 비관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무기력에 잘 빠집니다. 무슨 일이든 그것을 하려면 당연히 기분이 따라줘야 한다고 느끼며
한마디로 의욕이 생겨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분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고 컨디션이나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기분이 나쁜 이유는 오늘 컨디션이 별로여서일 수도 있고 워낙 예민한 부분, 예를 들어 과거에 상처받았던 부분을 누군가가 건드려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내키면 행동하겠다는 태도는 우연의 인생을 전부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 나를 맡기지 마세요. 내 행동의 주인은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아닌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합니다. 하기로 했으면 의욕이 생기든 말든 일단 실행하고 기분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분을 좌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전이었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하지만 난 아니지. 하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감정 기복에 따라 할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됨에 따라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아보니 기분이 어떻든 행동한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분이 안 좋은 날, 운동할 시간이 오기도 전에 운동하기 싫다와 같은 생각과 함께 감정이 오락가락하다 결국 안 했어요. 하지만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정해놓은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을 했더니 하게 되더라고요. 운동뿐 아니라 독서, 뉴스레터, 아침 스트레칭 등 이제는 습관이 된 저의 행동들도 나는 감정이 아닌 의지로 행동하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일단 행동했더니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라면 기분의 저항을 무찌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하기로 한 일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계획한 일이 버겁다면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로 쪼개어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계획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성취라도 결국 우울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힘이 되죠. 제가 마이 루틴을 추천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작은 습관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무기력하다고, 우울하다고, 기분 안 좋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나중에 봤을 때 큰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도 10번이면 한 달이잖아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나와 작심삼일 10번 한 나는 확실히 결과가 다르겠죠? 물론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 때는 꼭 쉬어줘야 합니다. 그럴 땐 억지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루 동안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나를 위해 푹 쉬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어제보다 조금만 더 힘내보는 거예요.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한 여러분들을 위한 간단한 실천 지침서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결과를 목표로 설정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아닌 결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티커 만들기가 목표가 아니라 캐릭터 그려보기, 스티커 만드는 방법 알아보기, 필요한 강의 시청하기 등을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개어 조금씩 성취해볼까요? 생각의 흐름대로 그림 낙서하기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최고 수준은 책상에 앉아서 30분 독서하기. 두 번째, 만족할 만한 수준은 책 2장 읽기. 세 번째, 허용 가능한 수준은 오디오북 5분 이상 듣기가 될 수 있겠죠. 이때 허용 가능한 수준은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저조해도 꼭 실행할 수 있는 최저 난이도로 설정해서 매일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실행 수준을 나누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조금이나마 행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병원의 약도, 심리상담가도, 아무리 내용이 좋은 유튜브 영상도 나에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나를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나를 위해 두려운 감정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정말 원하는 변화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